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농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은 이렇게 말했죠.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자본주의 시장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땅, 토지 투자 시 땅이 못생겼건 꺼진 땅이건 높이가 좀 있는 땅이건 성형을 조금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투자 자본 대비 훌륭한 수익률을, 물론 사람마다 만족도는 조금씩 틀리겠지만요, 올릴 수만 있다면 투자를 누구든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투자자분들 같으면 고수익 고위험의 땅에, 연세가 있고 좀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땅으로 들고 있는 것보단 초기 자본은 조금 들지만 바로 건물을 올려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땅, 토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모든 분들의 꿈인 공실 없이 임대도 잘 되면서 집값까지 오를 수 있는 땅, 이런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도로 가보시죠.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인근에 두곡리라든지 이런 쪽의 땅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평택의 삼성반도체 인근의 지제동 방충리,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가 생기게 되는 사암리,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에 이런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곳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주변의 개발 압력이 너무 풍부해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반도체 같은 데를 봐도 개발 압력은 이제 풍부한데 주변에 쓸 수 있는 땅은 이렇게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더 확장을 하려면 농업진흥구역으로 가로막혀져 있어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 평택 같으면 지제역세권이라고 해서 이 진흥구역 딱 보이죠. 지금 제가 이 바운더리를 쳐놨는데, 이게 뭐냐면 2년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토지이기도 한데 노른자 땅이기도 한 곳이죠. 지제 역세권이면서 삼성 반도체의 메인 도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의 지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이곳을 지금 작년에 2년 동안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으면서 아무래도 지주분들이 자기 땅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물론 이미 원룸이라든지 상가를 지어놓으신 분들은 계속 운영을 하시면 되지만 이제 새로운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같으면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6년 동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토지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가가 정배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발 압력이나 개발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에 토지를 사면 물론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급등 구간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택, 삼성반도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비싼 돈을 주더라도 내가 원룸이라든지 근생, 상가를 져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사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건축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돈을 좀 모아서 건물을 져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으니까 한번 오늘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개발 압력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방충리고요, 이쪽이 지제동인데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지정되어서 공표가 됐습니다. 이제 토지 이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도면,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의 지제동 방충리, 여염리 인근입니다. 지금 이곳을 보면 아무데나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이곳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곳은 전혀 저랑 관련이 없는 토지인데 한번 찍어봤고요. 이런 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 구역이라고 정확하게 찍혀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주거형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주거형, 그리고 공장부지 등등등으로 시조례에 따라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쪽은 주거 근생 용지로 지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저곳은 공장 부지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니면 복합 용지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용지 같으면 훨씬 더 땅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은 주거형으로 했을 때 시에서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붕의 모양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 정도를 갖춰주면 너네가 계획관리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 너희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125%로 해줄게, 이런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 용도 지역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정말 용도 지역 상향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정도의 지주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원래 기존에는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을 적용했을 때 내가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100평의 땅이 있으면 바닥 면적을 40평, 그리고 위로는 100이니까
2층 반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만약에 임대 수익료가 평당 5만 원이라고만 잡아봤을 때도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봤을 때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하면 50에 125%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내가 1년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임대 수익료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5만 원이라고만 잡아봤을 때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원형지를 사서 개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100평짜리를 사진 않잖아요. 300평, 500평 정도 되는 원형지에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올린다고 할 때 이건 정말 꿈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찍혀있는 토지를 내가 산다면 일반적인 계획관리를 땅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화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남측 지구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인데요. 이것도 제가 송산 쪽에 한 2년 6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3-4번씩 갈 정도로 자주 갔었는데 임장도 가고요. 이곳에 토지를 매입할 때 이곳이 딱 보면 공룡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는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첨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곳이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되는 곳인데 이곳의 심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일자리가 없으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을 제외한 외곽의 수도권의 신도심은 이제 대형, 요즘에는 이제 일자리를 끼고 만드는 것이 정설인데요. 여기 같으면은 아주 큰 서측 지구는 아직 개발이 미개발지고요. 그리고 동측 지구는 이미 다 개발이 돼서 분양이 끝나서 아파트 값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쪽에 국제 테마파크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도 지나가기 때문이죠. 이 산업단지를 저는 보면서 처음에 갔을 때 뭐 고포리, 독지리, 마산리 이런 좀 외곽 쪽, 이제 신도시가 생기니까 신도시 인근에 토지들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요 남측 지구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많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래도 저는 산업단지 주변의 땅을 한번 사서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아직 개발이 꽤 오래 걸릴 이곳에 투자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 싶어서 이쪽에 투자를 계속 생각하고 보면서 이곳에도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곳이 2018년 정도에는 이제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토지이용계획원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명칭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산업단지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80만 평이 개발되는 산업단지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등에 관련된 모든 부품, 기계, 그다음에 연구를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4차 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지의 대기업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연구시설 용지에는 여기서 얻은 자율주행 시험장, KCT에서 얻은 모든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곳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 그다음에 소재,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향후에 배후 산업단지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관리 지역이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서 메인 출구가 되고 있는 공단교차로 사거리, 그리고 이곳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가 마도면입니다. 이쪽이 마도면 두곡리라는 곳인데 이곳이 가장 각광을 받고, 지금 봐도 두곡리라는 곳이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이 송산 그린시티 임장을 다녔을 때 3.2국도, 이 국도변 주변으로 해서 이 밑에 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보시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은 송산면이고 우측은 마도면인데, 우리가 보면 시골에서는 면소재지 주변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면에 보면 송산면의 면사무소가 소재에 있는 이쪽 사강 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두곡리 맞은편에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관공소, 학교들이 밀집돼 있는 이쪽이 지금 굉장히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이곳이 지금 4차선에서 6차선 이 대로 라인인데, 이 라인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이 위쪽으로는 어떤 근생이라든지 원룸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밑에 쪽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38선처럼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거지역도 계속 확장돼 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도상으로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조금씩 확장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운데 라인은 이제 공원 부지기 때문에 개발이 안 돼서 외곽 쪽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향후에 180만 평의 산업단지가 생기면 이 위쪽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위쪽이 완전 미개발지였어요. 지금 가봐도 미개발지입니다. 지금 원룸이 3채 정도 이 두곡리 쪽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쪽은 이제 구도심, 물론 관공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처음에는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 위쪽이 메인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지도로 보면 딱 느껴지실 거예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 두곡리입니다. 두곡리는 이번에 지세움이라는 베이커리 카페가 하나 생기고 요 사거리 쪽에 이제 근생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은 뭐 거의 허업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보면요, 이미 개발이 다 돼 있어요. 이쪽에 막 근생, 그 다음에 빌딩, 일부 뭐 아파트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 가면 원룸이 쭉 형성되어 있는데 공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공리 반대편에 새로운 일자리가 180만 평이나 들어오게 된다면 이 두 공리 라인 일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향후에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보고 이쪽을 굉장히 유의 깊게 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지금 보면 이 두 공리 라인에서도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있고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토지임을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금 봤던 그 지도의 두 공리입니다. 이 맞은편이 마도 면소재지고요. 보시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원에는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2년 6개월 전에 이쪽 부곡리 땅을 볼 땐 이 내부 도로가 토지이용계획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도상에 표시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지세훈 베이커리라는 베이커리 카페가 이 부지인데, 이 부지를 판매했던 부동산 사장님께서 여기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들어갔다 보니까 이 뒤는 그 시에서 내부 도로를 잡아놨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토지이용 계획원에도 안 나와 있고 발표도 안 됐는데 왜 내 땅에 내 건물을 마음대로 못 짓게 하냐 라고 했더니, 어쨌든 시에서 내부 도로가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은 피해서 건물을 지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부 도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부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원에 정확하게 아주 잘 찍혀 있네요. 그래서 이 도로 라인 중심으로 향후에는 지금 이곳에 보면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여기도 이런 대로에 붙어 있거나, 그리고 이쪽에 내부로 가보면 또 길이 있습니다. 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지는 지금 원룸을 지었어요. 이 부지를 처음 갖고 계셨던 분한테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이쪽 도로로는 원룸 허가가 안 나서 이쪽에 지주들 작업을 해서 땅을 확보해서 원룸 부지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땅을 갖고 있다가 다른 분한테, 이제 원룸 업자분이나 이렇게 원룸을 줘서 임대하실 분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새로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건물이 올라섰고 이제 한 개 더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이고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들이 몰릴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원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랑 붙어있는 땅이라면 가격이 굉장히 낮지가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 성장관리 계획구역 2라인입니다. 지금 이제는 토지이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중심으로 성장관리 계획구역입니다. 제가 근데 좀 신기했던 게요, 이 선 라인에 조금만 포함이 되어 있는 필지도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보면 이 땅은 조금 접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안 접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열람해 볼게요. 자, 여기는 정확하게 찍혀있고요. 자연녹지 지역의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근생용지, 이곳에 주거근생용지를 지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지만 자연녹지 같으면 30에 100, 그 다음에 계획관리 같으면 40에 100을 50에 125%까지 올려준다는 정말 엄청난 이익인 거거든요, 그 땅을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앞에 땅을 살 때 만약에 똑같은 300이라도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땅은 수익률이 자체가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땅의 가격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에 포함되지 않은 이 뒤에 땅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열람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에는 자연녹지는 찍혀있지만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찍혀있지 않죠. 이 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 때 만약에 같이 이제 내부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이 내부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맹지였던 분들은 이득이 되겠지만,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 천을 기준으로 도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허가를 받아놓은 이런 필지들 같으면 사실은 허가를 받지 않는 필지보다 가격이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내부 도로가 생기게 된다면 향후에 이런 큰 덩어리들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 땅도 활용하고 이 땅도 활용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투리 땅들, 이런 땅들 같으면 이거 못 쓰겠고요, 이거 양쪽 다 못 쓰겠고요, 이거 밑에 못 쓰겠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땅들입니다. 뭐 이런 땅들 같으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런 땅은 일부 주더라도 손실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땅들 거의 못 쓰는 땅이 되잖아요. 이런 땅들, 이런 땅들. 그래서 이제 내부 계획 도로들의 어떤 계획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이 주변에 땅이 나왔어도 이런 계획 도로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피해서 사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부 도로로 수용이 되지만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양쪽에 붙는 땅이 되고, 또 하나의 이 토지도 내가 내부 도로 만들 거 없이 도로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부 도로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6m 이상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거의 8m 정도 되는 내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시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토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삼에도 지금 그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그곳은 한번 나중에 가보기로 하고, 저는 땅이미신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